소스는 일장 출제 유형 01 가셔가지고요. 완전 정복 02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할 것은 약간 기출 패턴이거든요. 이게 예전 거지만. 자, 포인트가 뭐냐면요. 일단 생년월 연도가 1995 이상이 조건 1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니까 여러분들 엔드 관계입니다. 두 번째가 키워드예요. 면접 시간 12시 이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면접 시간 12시 이후 하실 때 나중에 주소 찍고 이상 기호 넣고 10이라고 입력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시간 데이터, 그냥 숫자 데이터거든요. 요렇게는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12시라는 시간 데이터를 숫자로 변환해서 입력하셔야 돼요. 그때 변환하는 방법은 이미셀에 가셔가지고 12시를 한번 쳐볼까요? 시간 데이터는 콜론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야를 숫자 값으로 한번 바꿔봐야 되는데요. 그럴 때는 해당 입력된 12시에서 셀 서식 컨트롤 1번 눌러도 되고요. 오른쪽 버튼 눌려서 셀 서식하도 됩니다. 거기서 숫자를 선택하고 범주에서 소수 자릿수는 여러분들 두 자리까지 표시해야 돼요. 왜냐하면 0시부터 24시는 0에서 1 사이 값이거든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2라고 한번 바꿔볼까요? 둘째 자리까지 표시해야지 정확한 값이 나와요. 그럼 0.5거든요. 0.5라고 입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여러분들 하실 때 이게 만약에 12시로 잠시 바꿔볼게요. 자, 그래 놓고 잘못된 방법은 주소 찍고 이상기호 넣고 12 하면 당연히 펄스가 나오죠. 12시가 맞지만은 펄스죠. 그런데 야를 0.5라고 입력하면 엑셀이 요 숫자를 시간 데이터로 변환해서 같이 비교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엔터 치면 true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시간을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0부터 24시까지는. 그래서 이미 셀에 시간을 입력하고 숫자로 바꿔서 소수 자릿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를 한 결과 값을 확인해서 여기 입력하셔야 돼요. 0.5가 아까 나왔죠. 그죠? 그래서 요것을 넣어줘. 요 부분이 이 문제의 키워드입니다. 요거 한 가지고요. 아까 8시 30분이었죠. 그러면 조건 1은 생년월일에서 연도를 추출해야 되니까 여기 연도만 추출한 함수가 뭐냐면요. 책에 보면 이열 함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함수 공식을 설명드리면 이열 함수는 날짜 데이터에서 연도만 추출한 함수입니다. 요 자리에는 날짜 데이터 주소를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날짜 데이터, 시간 데이터에서 문제에서 이유가 나오면 비교연산자 이상을 곱셈해요. 그 다음에 이전이 나오면 이하 연산자를 쓴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기출문제 좀 등장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날짜나 시간 데이터. 지금 우리 문제에서도 12시 이후 아닙니까? 그래서 이상을 쓰는 거예요. 이전이 나오면 이하를 써야 됩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는 조건 1은 이렇게 넣어줄 건데요. 이열 쓰고 생년월일 주소 찍고 그다음 이상기호 넣고 1995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면접 시간 12시 이후니까 이유는 이상연산자를 쓰면 되고 0.5를 입력하는 이유는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 데이터를 숫자 데이터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숫자 데이터로 여러분들 변환하는 방법이죠. 확인법을 할게요. 확인하는 방법. 여기 더 낫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미 셀에 시간 데이터 12시를 치고 아까 했던 겁니다. 셀 서식 가서
표시 형식 탭에서 범주는 숫자를 선택하시고요. 소수 자릿수 두 자리까지 표시하면 0.50이 나왔었죠. 그것으로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여러분들 동시만족 관계 알겠습니까? 그래서 AND 함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를 그대로 넣어보면 여러분들 이것을 제가 올려서 접어드리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고 생년월일 셀 주소 찍고 가로를 꼭 닫아줘야 되죠. 그리고 이상 기호 넣고 1995 조건 1이고요. 조건 2는 면접 시간 이상 0.5. 자, 이렇게 조건식을 넣으면 되고요. 이 문제도 문제 보시면 성명, 생년월일, 지원부서, 면접시간 데이터만 추출할 거거든요. 이것은 결과 셀에 미리 입력을 해 놓으셔야 돼요. 우선 조건부터 입력해 보면 자, 조건은 A23부터 입력을 했죠. 그러면 첫 번째 셀 주소 A23에는 이메일은 조건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밑에는 여러분들 조건 수식이 들어가는 거죠. 는 하시고 and 함수 넣고요. 발로 열고 여러분들 조건 1부터 넣어보면 그냥 찍으면 여기서 날짜 데이터에서 이상해봤자 1990 해봤자 인식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간, 날짜 데이터에서 연도만 추출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2열, Y만 쳐도 2열이 나옵니다. 야를 더블 클릭. 그리고 상여를 주소 찍을 때 여러분들 요 데이터 처음 주소 찍으셔야 돼요. 요 필드명 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C3을 찍고 C3을 찍고 갈로 닫고 자 그럼 추출했던 요 연도 값이 여러분들 이상이냐 그 말이죠. 1995 이렇게 치면 돼. 야가 조건 1, 콤마 조건 2는 여러분들 면접 시간 데이터 처음 주소 찍고 F3을 찍고 그 다음에 이유는 이상연산자를 써야 되고요. 0.5는 시간 데이터를 숫자로 바꿨더만 0.5더라 이거죠.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 12시라고 했더만 요렇게 치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러면 안 돼요. 음. 이것은 이 12시 요거만 치면 시간 데이터 맞는데 요렇게 여러분 연산자와 같이 쓰면 얘가 여러분 시간 데이터 인식 안 하고 특수문자로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시간 데이터 인식 안 돼. 그래서 0.5라고 쳐야 된다. 변환해서 칼로 닫고 엔터. 그럼 펄스가 나오죠? 그럼 오행은 추출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식으로는 여러분들 요겁니다. 그대로 넣었던 것이 여러분들 이거죠. 밑에 거 이거죠. 자, 그리고 내가 했던 거하고 맞는지 보시고요. 밑에 요것은 여러분들 변환법이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고요. 자, 그러면 수식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모든 필드에 대한 데이터 값을 추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리 생년월일 필드명을 좀 복사 좀 하겠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두 개 잡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지원 부서와 면접 시간을 잡아줘. 그래서 이거 두 개 잡고 컨트롤 키 누르고 두 개 잡고 컨트롤 C 복사를 합니다. 자, 그래 놓고 A26셀에 가서 엔터. 그러면 그대로 들어가죠. 나중에 결과 다른 장소에 복사할 때 이 부분을 잡아주시면 돼요. 이 부분을 나중에 잡아주면 됩니다. 이 부분. 자, 그러면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표 안에 두고 여러분들 데이터 탭에 가셔가지고 고급 필터는 고급입니다. 고급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범위 한 번쯤 확인하셔야 돼요. 표 범위 다 잡혔는지. 그리고 자동으로 잡히죠. 그리고 다른 장소에 복사합니다. 조건 범위에 커스를 주시고요. 여러분들 요 두 개를 잡아주면 돼요. 야가 조건 범위. 그 다음에 복사 위치는 미리 입력했던 필드명만 잡아줍니다. 왜? 이것만 추출하기 위해서. 근데 A26만 찍으면 안 돼요.
그럼 이것만 추출. 자,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결과가 몇 개 나오냐면요. 26행부터 32행까지. 이렇게 나오면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포인트 아까 잡아드렸죠. 이 문제의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날짜나 시간 데이터 나올 때, 요 말이 나올 때 연산자가 달라진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시간 데이터를 막바로 12시를 치르면 안 되고 시간 데이터를 숫자 데이터를 변환해서 여기에 입력해야 된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 옆 파일은 닫아버리고요. 이제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프린트물은 2페이지고요. 파일 가서 열기, 찾아보기. 기출 실습 파일은 여러분 다시 로컬 디스크 C로 가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은 로컬 디스크 C로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 안에 보시면, 좀 내려오시면요. 여러분 요것은 11시 반이고, 여러분들은 제가 2월 4일 이렇게 따로 해놨거든요. 그죠? 그럴 때, 여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요거 쓰셔도 되는데,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밑에, 어저께 압축 프로가 이동했던 2월 4일 방특판, 여기로 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 안에 보시면, 보급 필터 조건부 서식을 여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두 개 정도 넣어놨고요. 여러분들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저는 문제를 잠시 읽어드리면 지점명이 강자로 시작하거나 즉 시작까지가 이제 키워드인데요. 여러분 어저께 제가 텍스트 함수 설명드렸잖아요. 시작이 나오면 여러분 항상 뭐가 등장하냐면 레프트 나올 수밖에 없어요. 끝나는 함 라이트. 그거는 딱 정해지는 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레프트 등장됐죠, 그죠? 근데 건하니까 OR 관계고요. 글자 수가 3인. 참조로 글자 수는 문자의 길이를 구하는 함수를 써야 되는데 그게 렌이라는 함수거든요. 이제 함수 설명을 좀 드리면 잠시만요. 여러분들 이제 문제 함수 설명을 좀 드리면 요겁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레프트 함수는 여러분들 왼쪽 기준에서 숫자만큼 추출이고요. 어저께 한번 언급했던 함수고 렌은 오늘 처음이죠. 렌은 랭스 길이란 뜻입니다. 그어서 렌 딱 잘라가지고 렌이거든요. 얘는 셀주 데이터에 대한 문자의 길이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물론 공백도 들어갑니다. 공백도 문자니까. 자, 그래서 렌을 써가지고 여러분들 우리는 그 지점명의 글자 수 길이를 구할 거예요. 그 딱 세자인 것인지를 검사할 겁니다. 그러면 조건이가 OR이죠. 랩트 써가지고 지점명 주소 찍고 왜 1이냐? 비교값이 한 글자니까. 한 개만 추출하면 되죠. 그 다음에 문자를 길이 구하기 위해서 지점명 똑같은 주소입니다. 야가 세 글자냐? 그 말이거든요. 는삼. 요거 넣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요것도 지점명부터 시작해서 9월, 10월, 11월, 12월 따로 입력을 또 해놔야 됩니다. 그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건은 P3부터 입력을 했죠? P3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조건이라고 치시고요. 항상 첫 번째 셀은 조건을 치우면 돼요. 두 번째 밑에는 이제 수식을 작성할 겁니다. 는 조건식이죠. 그러면 OR을 넣는 이유는 하거나 하니까 이거나 OR 함수 들어갑니다. 가로 열고 조건 1은 left 쓸 겁니다. LE만 쳐도 left 함수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더블 클릭. 자, 그리고 가로를 꼭 여셔야 돼요. 열렸죠? 그 다음에 지점 주소인 B4를 찍고 여러분들 콤마 1입니다. 갈로 닫고 그러면 한 개만 추출했을 때 이꼴 강이냐? 그러면 이제 강. 강은 문자 데이터이기 때문에 쌍따옴표로 묶어주시면 돼요. 조건 1이 끝났습니다.
콤마. 조건에는 여러분들 len 문자의 길이를 구하는 함수 len. le만 쳐도 len은 있습니다. 더블 클릭. 가로가 열렸죠. 똑같은 주소 요 길이를 구할 글자 길이. 이 글자 길이가 세 글자냐 갈로 닫고 이꼴 3인지를 갈로 닫고 또 끝났습니다. 엔터 치면 한 개라도 만족한다면 true가 나올 겁니다. true. 그냥 true 맞네. 자, 왜냐면 감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true겠죠. 자, 그러면 식으로는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레프트 써가지고 이렇게 강. 그러면 이렇게 넣었던 것이 그대로 수식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 추출하는 건 아니고 지점명부터 12월까지. 요거는 따로 복사해서 넣을 겁니다. 그러면 뭐 타이핑하면 되지만 오타가 또 있다 보니까 지점명 먼저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9월부터 12월까지 드래그 쭉 데려갑니다. 그리고 복사합니다. 복사는 컨트롤 C, 카피, 컨트롤 키 누르고 C. 일회용 붙여넣기는 엔터를 칠 건데요. 어디 가서 P6셀에 셀 포인트를 두고 엔터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편하죠? 자, 그럼 여기 준비가 다 됐어요, 이제. 여기까지 준비하면 이제 기능 들어가면 됩니다. 음. 자, 우리 이제 고급 필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표안에 두고 여러분들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 그룹에 고급 있습니다. 항상 여기 들어가면 돼요. 고급. 범위 일단은 확인을 한번 주문해 보시고 다른 장수 항상 복사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 범위에 커서 두시고 여러분 이 두 개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사 위치는 여러분들 특정 필드의 데이터만 추출하기 위해서는 미리 입력했던 필드명들 있죠? 얘 한번 잡아주고 요거만 추출될 거예요. 확인하면 쫙 나오죠? 여기 결과입니다. 결과는 제가 여러분들 출제 유형 1회 밑에 넣어놨죠? 그거 보고 잘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인데 여러분들 보시고 뭐 안 된 거 있으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잘 됐다면 여러분들 옆에 결과 있으니까 요거 보고 확인하면 돼요. 음. 그 다음에 옆에 고급 필드 조건부 서식 2로 가겠습니다. 시트. 자, 프린트를 보시면요. 요번에는 판매 구분이 2월로 시작. 시작. 요거 인기가 좋네요. 레프트 넘어오네요. 하고 조건 1입니다. 요까지 여러분들 슬래시를 딱 하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야가 조건 1. 그 다음에 품목이 스커트 또는 바지 이고까지 슬래시. 그러면 중간에 품목이 스커트는요 조건이고 그 다음에 조건이 다음에 또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또는 이것은 and 함수와 or 함수가 같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크게 이게 슬래시를 해 놓으십시오. 조건 2와 조건 3은 or 함수 이 두 개는 or 관계거든요. or 함수로 2와 3은 묶을 거예요. 크게 보면 조건 A, 야는 조건 B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조건 4는 판매 단가 곱하기 판매 수량 곱했던 값이 판매 금액과 같지 않느냐. 야가 조건 4입니다. 조건 총 4개입니다. 그것이 이제 AND는 크게 보면 이 조건 실할게요. A, B, C의 관계는 AND지만 큰 조건 B 안에는 2와 조건 3이 OR로 묶을 거예요. 아시겠죠? 또 이것을 이제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크게 보면 야가 판매 구분이 2월로 시작. 조건 A를 합시다. 크게 뭐 조건 1이지만 그다음 조건 2는 품목이 스커트 또는 품목이 바지 요 두 개를 묶어서 2와 3 묶어서 조건 B를 한다면 조건 B 안에서는 OR로 야와 야를 요 안에 넣어줘야 돼요. 그런 구조고요. 마지막 조건 C를 합시다. 조건 4를.
그러면 판매 단가 곱하기 판매 수량 곱했던 값이 같지 않느냐? 판매 금액, 야가 조건시. 그러면 조건 A, B, C가 여러분들 크게 보면 AND 관계지만 조건 1 넣고 조건 2와 조건 3은 뭘로 묶어준다? 포괄 함수를 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조건 4는 넣어주는 거죠. 이 부분을 이제 조심하시면 되죠. 요것이 이제 이렇게 요것만 아시면 쉽습니다. 함수도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것을 이제 제가 글자로 넣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조건 1은 레프트 쓰는 이유가요. 판매 구분에서 오른쪽 왼쪽에서 두 개가 추출하면 2월을 검사할 수 있겠죠. 두 개 추출한 값이 2월과 같으냐 조건 1이고요. 콤마 찍고 OR 쓰시고 갈로 열고 품목 주소 찍고요. 이꼴스 끝이냐. 콤마 조건 3은 품목이 바지냐. 이것이 한 개라도 만족한다면 야는 true가 나옵니다. 그리고 콤마 마지막으로 주소 찍고 같지 않느냐 판매금. 이렇게 우리는 수식을 작성할 겁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따로 추출은 있느냐? 오는 다 추출하는 거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B30셀에 가셔가지고 조건을 입력할 겁니다. 일단은 B30셀에는 무조건 조건이라고 치고요. 자, 밑에는 수식으로 한번 작성해 볼까요? 는 크게 보면 엔드 관계죠. 엔드 함수 들어갑니다. 갈로 열고. 그다음 조건이는 레프트를 써야 되죠. L2만 쳐도 레프트 나옵니다. 더블 클릭. 그 다음에 판매 구분 주소를 찍으러 갑시다. 판매 구분 여러분들 데이터 처음 주소 F3을 찍으시면 되고요. 콤마. 여기서 몇 개 비교값이 두 글자니까 2죠. 두 개 추출한 값이 갈로 이꼴 2월과 같으냐? 2월이랍니다. 콤마 조건 1이 끝났습니다. 조건 2와 조건 3은 OR로 묶어야 되거든요. OR 함수 써가지고 OR 갈로 열고 갈로 열고 자 품목 주소 찍으러 갑니다. 품목 주소인 남방부터 검사해 되겠습니다. 적지 3이 여러분들 이꼴 같으냐 스커트냐 스커트는 문자니까 쌍따옴표 스커트 그 다음에 G3 요 주소 찍어도 되고요. 저는 이렇게 살짝 저는 복사해 볼까요? 갖다 붙이고 이제 스커트가 아니고 바지냐? 스커트를 바지라고 바꾸면 되죠. 양아 조건이 조건상 이제 갈로 닫아주면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콤마 이제 조건 4 마지막 거 남았죠? 자 올라가서 판매 단가 주소 찍고요. 계산식 넣을 거예요. 곱하기 별표. 그 다음 올라가서 여러분들 판매 수량 찍고 야 곱하기 야입니다. 자, 이게 같지 않느냐? 같지 않다.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판매 금액 요것을 찍어주면 됩니다. J 여러분들 3이죠? 야가 조건사. 그리고 마지막 가로가 닫혀야 됩니다. 엔드 함수 가로 닫혀야 되겠죠? 닫고 끝났습니다. 엔터 펄스 자, 요 첫 번째는 추출 안 되겠습니다. 그죠? 식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시고 여러분들, 뭐, 내가 틀렸으면 수정하시면 되겠죠. 야가 레프트, 야가 조건사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물론 이 문제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함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출 보시면. 그거는 이제 풀다가 여러분들 나중에, 뭐, 나 시험장 잘 모르겠습니다. 할 때는,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됐다면요. 여러분들 추천하러 갑시다. 그러면 표 안에 두고 여러분들 데이터 탭에 가서 고급 아이콘을 눌립니다. 자, 범위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맞죠? 목록 범위 잘 잡혔습니다. 우리가 안 했는데 들어가 있네요. 그죠? 제가 앉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장소에 복사.
그리고 미리 제가 넣어놨습니다. 요거 지어야 되는데 안 지었어요. 요거 맞습니다. 그죠? 손댈 건 없어요. 돼 있으니까. 복사 위치는 여러분들 B33 주소를 찍으면 됩니다. 확인 누르면 결과는 여러분들 프린트물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결과 보시면 맞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33행부터 38행까지 결과 맞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뭐 두 번째 간단하게 풀어봤고요. 이제 책을 다시 교재로 갑니다. 자, 이제 조건부 서식부터는 난이도가 약간씩 올라갑니다. 함수가 더 조건부 서식 더 다양하게 나옵니다. 코어 필터가 조금 쉽고요. 요거 닫기 하시고. 요번에는 로컬 디스크 실로 가셔가지고 교재 실습 파일은 2024 커마 리급 2월 4일 방송판. 열로 잠시 가야 됩니다. 엑셀로 갑니다. 그리고 교재는 20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20페이지가 아니고 여러분들 17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보면 작업할 경로가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작업할 가서 1장 출제 유형 02 폴드 하셔가지고요. 그 안에 출제 유형 02 문제를 여시면 됩니다. 자, 이제 조건부 서식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은 여러분들 조건 수식을 넣을 겁니다. 보통 그 수식의 조건을 만족할 때 둘 다 뭐 true나 한 가지 OR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죠? 조건 만족 시 자동으로 서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자동 해제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시험에서는 행전체는 아래로 서식을 넣는 거고요. 아래 방향으로. 열전체는 오른쪽으로 서식을 넣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행전체는 아래 방향 밑으로, 열전체는 옆으로. 자, 근데 어느 방향으로 서식 넣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문제에서. 그럼 행전체에 대해서 서식 넣는 문제는요, 거의 시험 출제 비율이 95%. 열전체는 5%. 여러분들 5%라는 말이 이제 우리한테 해당 사항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뭐 프로는 안 나오겠지 하면서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이게 또 나와버리죠, 자기한테. 그죠? 이게 다 할 줄 아시는. 근데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조건부 서식이라는 기능에 들어가서 우리가 입력하는 박스가 있어요. 수식 입력 박스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마우스로 우리 그 주소를 탁 찍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제가 여기에는 뭐 여기에 조건부 서식 박스라 치고 이 주소 만약에 학과 검사하는데 경영학과인지를 검사할 때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면에서 시트에서 주소를 찍으면 이렇게 상대 참조를 지키거든요. 기본 주소 형식이. 근데 조건부 서식에서는 어떻게 시키냐면 이렇게 고정된 주소를 시켜요. 절대 참조.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요걸 그대로 이 주소 형식 그대로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행전체 밑으로 조건을 검사해서 이 서식을 넣는 경우는 지금 보시면 우리 찍은 주소가 예지만 삼행을 찍었잖아요. 그죠? 지삼을. 근데 시삼을. 근데 삼행이 고정돼 있어요. 그럼 엑셀이 야를 검사하고 요 밑에 것도 검사하러 내려가야 되거든요. 사용자가 딱 막아놔 버렸어. 니 움직이지 마. 그러니까 야가 탁 내려가려는데 딱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검사하고 빠져나가 버립니다. 왜냐면 이거 다 검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만, 그 문제가 또 뭐냐면요. 이것만 검사하고 이 행만 집어 넣어주면, 그건 그 틀렸긴 틀렸지만, 그것만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결과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오겠죠. 그럼 요 결과에 의해서 모든 요 밑에 아래 부분을 색깔을 다 넣거나, 안 넣거나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럼 제가 잠시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설명드릴 거지만은, 행전체로 만약에 서식을 넣는다면 여러분들 나중에 뭐 데이터 보면 다 잡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제목 행 빼고. 그럼 제가 잠시 보여드리면요. 연습입니다. 수식을 쓸 거고요.
여기 제가 학과 주소 야부터 검사할 건데 찍었어요. 방금 찍었더만 보세요. $C, $3이 되잖아요. 절대 참조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진행을 모르고 해제를 안 하고 입고를 했어요. 절대 참조를 그대로 썼다면 제가 경영학과라고 한번 쳐볼게요. 조건을. 경영학과에 대해서만 해당 행위 다 색깔 넣겠다. 그렇게 해서 넣었는데 주소 형식을 안 바꿨을 때는 그리고 서식 가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굵게 파랑 넣어볼게요. 파랑. 확인 눌렸더만은 이런 색깔들 확인 눌리면 싹 다 들어가죠. 그죠? 왜냐하면 야는 경제학과잖아요. 그죠? 야는 색깔이 안 들어가야 되거든요. 또 왜 그러냐면 야가 이제 우리가 사용자가 막아놨으니까 못 내려가니까 야의 결과 true가 나올 거니까요. 다 넣어버려. 어.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행방량으로 저 밑으로 서식 넣는 문제는 행 전체, 요 행 부분만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열은 풀어주면 안 됩니까? 열 풀어주면 야가 옆으로 막 이동돼. 검사를 해줘. 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열은 고정이지만은 행은 야가 밑으로 내려와서 데이터를 검사해서 이거 서식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행고정 해제는 F4키를 2번 눌리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들어가서 편집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 절대 참조였던 이 주소를 제가 F4키를 한번 2번 눌렸더만은 열은 고정이지만 행은 풀렸죠. $13이 됐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리고 확인 눌리면 보세요. 경량화가 잘 들어가다가 경제는 안 들어가죠. 이제 검사를 하네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중요 포인트가 뭐냐 설명을 드리면요. 조건부 서식은 일단은 문제에서 행 전체로 넣는 거냐 서식을 열 전체 넣는 거냐에 따라서 주소 형식이 바뀝니다. 그러면 내려와서 여러분들 절대 참조가 되는데 행 전체로 서식을 넣는 문제는요. 행 부분 고정은 반드시 해제해줘야 됩니다. F4키 2번. 행 고정 해제입니다. 왜냐하면 행 방향으로 조건을 검사하기 위한 거죠. 반대로 열 전체로 서식 넣을 때는 오른쪽이고 오른쪽. 오른쪽은 여러분들 열 부분만 고정을 해제합니다. 행은 고정이고 그냥 F4키 한 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고급 필터하고 똑같습니다. 식 넣는 것은. and, or는 똑같아요. 그럼 우리 문제를 볼까요? 그러면 책 보시면 취득일자 중 요일이 토요일, 즉 취득일자가 토요일까지가 조건 1이고요. 이거나 똑같습니다. or 들어가는 겁니다. 함수. 일요일 조건이죠. 근데 뒤에 보시면 행 전체에 대하여 돼 있죠. 밑으로 색깔, 아래로 색깔 넣는 거예요. 그럼 우리 나중에 주소 찍고 난 뒤에 F4키 몇 번? 2번. 시험장 가면 이걸 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실수해서 틀리는 거죠.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작업할 때 들어가는 방법. 여러분들, 이건 함수부터 설명드리고 갈게요. 위크데이 함수를 쓸 건데, 위크데이 함수는요, 셀 주소 옵션입니다. 야는, 날짜 데이터 주소를 찍었거든요. 날짜 데이터에 대한 요일 번호를 구하는 함수예요. 옵션 값을 1을 넣든지 생략에도 1과 같거든요. 1을 넣으면 무조건 일요일이 1번, 토요일이 7번 나옵니다. 왜? 1, 월, 화, 수, 목, 금, 토. 이런 순서로 번호가 부여되더라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옵션 값 1을 넣으면 월요일 1번이 되고요. 나오는 요일 번호가 일요일은 7번이 나옵니다. 옵션 값에 따라서 나오는 요일 번호는 다르더라 이거죠. 3을 넣으면 월요일이 0번, 일요일 6번 나오거든요. 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시험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옵션 별 말이 없으면 내가 넣고 싶은 옵션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 대신 번호는 잘 넣어야 되죠. 옵션에 따라서 요일 번호가 달라지는 거예요.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위크데이를 쓸 거고요. 그러면 조건 1과 조건 2 여러분들 취득일자 요일이 토요일 아닙니까? 위크데이 써서 취득일자 주소 찍고 절대 참조가 되겠죠. 찍으면.
F4 키 몇 번? 두 번. 반드시 행보적이지. 어. 그 다음에 갈로 닫고 토요일은 옵션 값을 생략 또는 1을 넣었을 때 토요일은 7번이고요. 일요일은 1번이거든요. 토요일 검사하기 위해서 이꼴 7과 같다면 여기서 날짜에 대해서 요일번호를 구해서 그 번호 값이 7과 같다면 이 날짜는 토요일 맞네. 음. 두 번째는요. 지덕일자 요일이 일요일이다. 그러면 위크돼 있어가지고 옵션 값 여러분들 에게 콤마 1을 넣어도 되고 생략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넣은 거예요. 1이 나오면 일요일 맞습니다. 왜 일요일은 무슨 1번이 나오니까 옵션 값 1 또는 생략하면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넣을 거예요. OR 함수 안에. 단지 취득일자 주소 찍고 행고정 해제한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작업 순서는 우리 집 쉬는 시간이니까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개를 이제 한번 대입해 볼 건데요. 작업 순서가 여러분들 이제 1번의 실수가 좀 많아요. 이 데이터 범위 전체를 잡아야 되는데 문제에서 범위가 제시되어 있거든요. 책 보시면 A3부터 F18 범위를 잡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많이 잡냐면요. A2부터 많이 잡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범위가 물론 나와 있지만 1번 문제에서 1번 고급 필터 풀다가 2번으로 넘어가서 조건부 서식을 풀거든요. 시험장 가셔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조건부 서식 말고 고급 필터에서 이거 눌려서 여기 다 잡힌 요 생각을 잠시 깜빡해서 요것이 이제 머릿속에 남아있다 보니까 범위 잡을 때 이렇게 많이 잡아요. 제목행을 포함해서 잡아버리거든요. 근데 조건부 서식은 절대 제목행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실수하는 게 이하를 잡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A3부터 F28까지 잡으시면 되는데 드래그를 하셔도 되는데 조금 빠른 방법이 있어요. 뭐 굳이 뭐 요 방법을 쓸 필요는 없지만은 첫 행에 있는 A3부터 F3만 잡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눌리고 시프트 키 눌리고 방향키 중에서 아래 방향키 눌리면요. 엑셀은 데이터 인행까지 한 방에 쫙 다 잡힙니다. 그럼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키인데요. 한번 눌려보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키. 여기 조금만 손에 익으시면 편해요. 꼭 이렇게 쓰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근데 편리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도 되고 또는 직접 드래그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편하실 대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범위를 잘 잡으셔야 되고요. A3부터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홈 탭에 가면 스타일 그룹 안에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부 서식 메뉴 안에는 여러 가지 메뉴가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서 새 규칙 메뉴를 클릭할 겁니다. 왜? 우리 수식을 써야 되거든요. 수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쓰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이유가 책 보시면 단,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그것을 쓰라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야는 불면입니다. 항상 여기로 가야 됩니다. 수식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클릭하면 여러분들 입력 박스만 딱 보입니다. 거기에 수식을 입력할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럼 범위는 잡혀 있고 여러분들 홈 탭에 가서 스타일 그룹에 여러분들 조건부 서식이라는 게 있죠. 야를 클릭. 그리고 메뉴 중에서 새 규칙이라는 메뉴를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새 규칙. 자, 그럼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 규칙 유형 선택 종류 중에서 제일 마지막 규칙인 여러분 유형이 수식을 사용하여 야를 선택합니다.
그럼 여기 싹 없어지고 여러분들 뭐가 남느냐면 여기 입력하는 여기 수식 입력하는 박스만 있습니다. 여기 수식을 넣을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관계는 OR 관계거든요. OR 함수 넣겠습니다. 앞에 반드시 넌이 들어가고 OR 함수 OR 입력하시고요. 갈로 열고 조건부 서식에서는 여러분들 위크데이를 다 쳐야 돼요. 뭐 따로 탁 뜨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WEEKDAY 위크데이 입력하시고 갈로 열고 그 다음에 취득일자 주소 데이터 처음 주소부터 검사해야 되거든요. 그게 F3인데 F3을 찍으면 절대 참조가 되거든요. 이 문제는 행 방향으로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 넣어야 되기 때문에 행 부분 고정을 달러를 지어줘야 돼요. 그럴 때 F4키를 두 번 눌리면 편합니다. 한 번, 두 번 눌리면 달러 F3이 되거든요. 옵션 값은 생략해도 되고 일을로도 되고 그럴 때는요 생략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토요일은 여러분 요일 번호가 7이 나오거든요. 토요일을 하면 그 7인지를 검사하겠다 이거 그 말입니다. 야가 조건 1이고 콤마 찍고 일요일은 1번이 나오거든요. 또 칠 필요 없고요. 여러분 요걸 복사하세요. 번호만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위크데이 함수부터 7까지 블럭을 잡고 컨트롤 C를 하시면 됩니다. 복사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C. 콤마 뒤에 갖다 붙이고 컨트롤 V. 그리고 요 위크데이 복사하실 때 요 앞에 가로까지 복사하시면 안 되고요. 함수하고 입력값인 7까지만 블럭 잡고 복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7을 여러분들 1로 바꿔주면 됩니다. 일요일인 건 1이 나와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갈로 닫고 여기까지가 수식이 끝났어요. 그럼 수식을 입력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여기까지 수식을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서식 버튼을 클릭해서 서식을 지정하러 갈 겁니다. 그러면 바로 밑에 서식 버튼이 있거든요. 야를 클릭. 그리고 문제 보면 여러분들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인 꼴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글꼴 색은 밑에 색 자동되어 있죠? 이거 늘려가지고 빨강은 표준색에서 왼쪽 기준에서 두 번째 색깔입니다. 앞에는 진한 빨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빨간색을 선택하고 요렇게 들어갈 거다. 그 말이고요. 확인. 그리고 마지막 확인 눌리면요. 색깔이 쫙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 보면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들어가면 돼요. 거기 여러분 뭐냐면 5행, 6행, 7행, 8행 내려와서 14, 15, 그 다음에 26, 그 다음에 요밖에 없네요.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다 보면 또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죠? 색깔이 안 들어가요. 뭐 이상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제가 밑에 적어놨을 것 같아요. 요것을 올리겠습니다. 올려서 설명드리면요. 자, 만약에 조건부 서식을 실패했어. 실패 원인은 어, 대충 세 가지 정도를 볼 수 있는데요. 범위를 잘못 잡았다든지, 제목행을 포함해서 뭐로 잡았다든지, 두 번째는 수식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는 주로 이제 행고정을 해제하지 않는 경우, F4키 두 번은 절대 참조로 가는 경우, 혹은 서식을 잘못 넣었다면 여러분들 규칙을 편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편집하냐면 여러분들 표 안에 셀 포인트를 두고 조건부 서식 메뉴를 클릭해서 그 안에 규칙 관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가면 편집할 수 있어요. 그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해봐야 돼요. 표 안에 두고 내가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완벽 퍼펙트하면 제일 좋지만은 실패할 수 있거든요. 조건부 서식 클릭. 그 다음에 규칙 관리라는 메뉴가 제일 밑에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 볼까요? 클릭했으면 요 창이 떠요.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자. 그리고 여러분들 범위를 잘못 잡았으면 여기 적용 대상이 있거든요. 여기에. 요 적용 대상을 여러분들 여기서 바꾸셔야 돼요.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다시 들어가서 여기 클릭을 하면 여러분들 범위 잡혔던 게 점수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모르고 여기 제목행까지 잡았다. 그러면 야를 여러분들 요것을 지워버리고 다시 여러분들 A3부터 어디까지 F 여러분들 28까지 잡아주시면 돼요. 변경하시면 되죠. 근데 규칙 중에서 서식이나 수식을 잘못 넣었다면 위에 규칙 편집이 있어요. 이거 눌리면 여러분들 여기서 수식 요소 바꾸시면 되고요. 서식이 잘못됐으면 서식 버튼 눌려가지고 여기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또 확인, 마지막 확인 눌리면 들어갑니다. 음. 두 번째는 여러분들 내가 규칙을 지우고 싶어요. 규칙을. 규칙을 지우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이제 복사 안 해놨네. 자, 규칙을 삭제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 규칙 삭제는 두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경우의 수가. 내가 모르고 규칙을 두 개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색깔이 안 들어가는 바람에 또 범위를 잡아서 조건서식 가서 새 규칙도 들어가서 수식에서 임의로 아무거나 한개 해볼게요. 그냥 제가 찍고 임의로 의미 없이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이거는 크게 뭐 의미 없이 그냥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넣었어요. 그럼 규칙이 두 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시험에서는 0점. 왜 그러냐면요. 그 책 보시면 두 번째 화살표에 한 개의 규칙으로만 작성하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채점기는 먼저 족구부 서식 채점을 할 때 규칙 개수를 세요. 처음에는. 그러면 딱 두 개가 딱 존재하잖아요. 아예 채점을 안 해요. 0점. 음. 자, 그런 경우는 이거는 아무리 색깔이 잘 들어가도 규칙량이 더 들어가 있거든요. 쓸데없는 규칙이. 그런 경우에 어떻게 지우느냐 이거죠. 그럴 때는 규칙 관리라는 메뉴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들어가 보면 규칙이 두 개가 존재하겠죠. 잘못된 규칙을 선택해서 바로 위에 보면 규칙 삭제가 있어요. 이렇게 지우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저는 한 개 넣어놨기 때문에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한 개를 잘못했어요. 두 개 넣은 거죠. 규칙 관리가 하면 요 쓸데없는 규칙이 더 들어가겠죠. 그죠? 이 규칙을 지우셔. 그러면 제가 이것을 지우려고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위에 규칙 삭제가 있습니다. 이거 누르면 규칙이 지워졌고요. 확인. 세 번째는 여러분들 나는 그냥 선생님 새롭게 하고 싶어요. 깔끔하게 다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시트 전체에 있는 규칙을 다 지우고 싶다. 그때는 아무데나 셀 폰트도 관계없습니다. 막바로 조건부 서식 가서 규칙 지우기로 가면 돼요. 다 지울 때. 그때는 시트 전체에 있는 규칙 다 지우겠다. 그 말이거든요. 시트 전체에서 규칙 지우기. 그럼 제가 우리 한번 지워보고,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조건부 서식 가서 이걸 다 지우고 싶어요. 새롭게 하고 싶어요. 규칙 지우기 갖다 대면 시트 전체에서 규칙 지우기. 눌리면 다시 하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눌려보시면, 어제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세 가지도 중요합니다. 오늘 편집도 할 줄 아셔야 되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조건부 서식 한 개를 해봤고, 넘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 우리 파일은 요건 또 닫아주셔야 돼요. 닫기. 그리고 저장할 필요 없고요. 다시 파일 가서 열기 찾아보기. 그리고 요번에는 완전 정복 01 문제를 읽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파악해 드리면요. 책 보시면요. 부서가 기획팀 조건 1입니다. 이면서니까 엔드고요. 근무기간이 5년. 여기서 근무기간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느냐? 여러분, 요 행위 보니까 근무기간은 아무 찾아볼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밑에 보면 근무기간을 구하는 식이 있어요.
올해 연도에서 입사 연도를 뺀 값으로 근무 기간을 구해서 우리 조건을 넣어라. 이러면 조건식을 넣어라. 그 말입니다. 그럼 그 근무 기간 수식에서 구했던 값이 5를 초과하느냐? 이게 조건입니다. 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행 전체에 대하여 적혀 있죠, 그죠? 아, 요것도 아래 방향으로 서식을 넣는 겁니다. 그럴 때는 행 부분 고정을 항상 해제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또 살펴보면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함수에서 today 함수는 오늘 날짜를 구한 함수거든요. 인수가 없어요. 열고 닫고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어 함수는 우리가 해봤죠. 날짜 데이터에서 연도만 추출. 요 두 가지를 쓸 거고요. 첫 번째 조건 1은 부서가 기획팀 조건 1이거든요. 나중에 부서 수집고 F4키 두 번 이꼴 기획팀. 두 번째는 근무기간 식 이어를 써가지고요. 올해 연도는 today 써가지고 올해 연도를 구하면 되죠. 2025가 나오겠죠. 빼기. 입사일에서 여기서 연도를 추출할 겁니다. 그러면 빼면 근무했던 일명 연수. 그 연수가 5를 초과하는지를 검사할 겁니다. 여기 조건이에요. 그럴 때 근무기간 주소, 그 부서 주소하고 입사일 주소는 무조건 행고정을 해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참조로 부서 여기에 보면 부서 주소죠. 부서 셀 주소하고 여러분들 두 번째 입사일 셀 주소 지정 후에는 반드시 행고정을 해제한다. F4키 두 번. 여기 눌리면 돼. 음. 자, 그래서 이 관계는 여러분들 엔드 관계입니다. 자, 우리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 여러분들 범위가 중요하게 있죠. A3부터 D까지 F17까지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쫙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 들어갑니다. 세 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자, 늘하시고 엔드 관계죠. 이면서니까 AND 갈로 열고 조건 1은 부서 주소를 찍으러 갑시다. 교육팀 여기서부터 스타트 B3 찍고 F4키 두 번 행보정 해제. 여기 이꼴 여러분들 기획팀이냐 쌍따뷰 치고 기획팀. 자, 콤마 조건이는 근무기간 계산식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year를 쓰고 year 그 year 가로 안에 today 함수가 들어갑니다. 오늘 날짜에서 연도만 추출하겠습니다. today 갈로 열고 닫고 한 번 더 갈로 닫고. 우리 요거 넣은 거 요거 여기까지 빼기 year 쓰시고 입사일 주소 찍을 거거든요. 자, 요것도 할 거면 요거. 그럼 여러분들 또 제가 올려가지고 빼기 하시고요. 또 year, year 갈로 열고. 자, 요번에는 주소를 찍어야 됩니다. 입사일에서 연도만 추출해야 되거든요. F3을 찍고 F4키 두 번, 한 번, 갈로 닫고. 그럼 입사했던 일단 근무했던 연수가 나오겠죠. 그 연수가 5를 초과하느냐, 표가 크다, 5, 임명하면 되죠. 갈로 닫고. 그러면 넣었던 시기, 요 시기 여러분들 어떤 거냐? 여러분들, 요거죠. 여기 여러분들 우리가 넣었던 시기라고. 조건 1이고요. 야는 조건입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요것은 우리가 책 색깔하고 틀려요. 왜냐하면 투데이 함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 책에 보시면 21페이지에 팁이 두 팁. 조건부 서식에 투데이 함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조건부 서식 결과는 다를 수가 있다. 왜? 이때 출판했던 연도 기준으로 이 답안을 작성했거든요. 색깔이 위치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식이 잘못된 건 아니고. 자, 그럼 한번 요것을 잘 넣었다면 서식 버튼 눌러주시고요.
서식은 뭐 넣을 거냐면 글꼴 스타일 굵은 기울인 꼴 요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글꼴색은 밑에 자동 눌리셔가지고 파랑은 오른쪽 기준에서 세 번째 위치입니다. 이게 파랑이거든요. 그럼 파랑을 선택하면 되고요. 요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확인, 마지막 확인. 그랬더만은 여러분들 6행, 7행, 여기 책하고 틀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0, 11, 12,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24, 26. 요래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6, 7, 11, 12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잘 된 거예요. 해당 파일을 닫아버리고요. 여러분들 열기에서 찾아보기. 자, 여러분들 또 로컬 C로 가셔가지고요. 엑셀 교재 여러분들 똑같이 들어갑니다. 아까 파일랑 똑같습니다. 고급 필드 조건부 서식 하셔가지고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프린트물은 어,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자, 문제 보시면 8월의 값이 8월의 평균보다 작고 조건이 이고요. 9월의 값이 9월의 평균보다 작은 조건이죠. 그 조건을 만족하는 행 전체에 대하여 밑으로 서식 넣을 겁니다. 조건은 두 개입니다. 붉게 글꼴색 빨간색 넣을 겁니다. 그리고 에버리지 함수를 쓰라라고 되어 있죠. 평균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여러분 참조로 평균 구할 때 나중에 8월 주소 찍고 나중에 F4키 두 번입니다. 그리고 8월 평균 구하기 위해서는 에버리지 함수는 평균을 구하는 함수거든요. 공식이 범위예요. 그럼 8월 범위를 이렇게 쭉 잡을 거예요. 여러분들 행방량으로 잡는 범위는 고정이 해제 아닙니다. 얘는 고정돼 있어야 돼요. 주소 찍을 때. 어. 근데 열방량으로 잡는 범위는 고정이 풀려야 됩니다. 왜?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내려오면서 각각의 데이터를 검사해야 되거든요. 근데 행방량은 고정이 맞지만 열방량을 잡을 때는 똑같이 셀 주소 찍듯이 똑같이 F4키 두 번입니다. 한 가지 체크할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함수 사용할 때 제가 체크 포인트 이 부분을 구별 좀 할 줄 아셔야 돼요. 함수 사용 시 범위를 잡는 경우 함수의 공식대 범위 잡는 함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행방량으로 지정하는 범위는 절대 참조 그대로 둬야 됩니다. 야, 움직이면 안 돼요. 어. 근데 열방량으로 지정하는 범위는요, 똑같이 행고정이 됩니다. 예를 난 한번 들어드릴게요. 그러면 지금은 행방량으로 잡는 범위니까 F4키 두 번 늘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행고정을 해제하는 경우는 여러분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조건부 서식에서 전제조건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는요. 셀 주소하고 열 방향으로 지정하는 범위 요것은 무조건 행고정 예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전제가 돼요. 그냥 오른쪽. 자, 그런데 행방량은 아닙니다. 고정을 그대로 써야 됩니다. 절대로. 자, 그러면 요것은 예를 나중에 들어드리고요. 요거는 전제 조건이 함수 사용 시 열방량을 지정하는 범위는 고정 해제 맞습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 나중에 요거 잡을 때 고정 풀면 안 돼요. 야도 마찬가지. 야가 조건 1이고 야가 조건 2죠. 그 조건이 여러분들 어 도로 옮긴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드 함수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조건 1은 는 엔드 쓰고요. 8월 주소 찍고 F4키 두 번. 그 다음에 작다 미만 기호 넣고 에버레이지 8월 범위를 잡아주고 그대로 아무것도 안 건들면 돼. 왜?
절대 참조가 될 거거든요. 콤마. 두 번째는 9월 주소 짓고 F4키 두 번, 9월 범위 잡아주면 됩니다. 자, 이 두 개.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면 제일 처음에 B4부터 자, 어디까지 잡을 거냐면요. 여러분들 N28까지 잡아주시면 되죠. 이렇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조건부 소식 들어가겠습니다. 세규칙, 그 다음에 수식을 사용하여. 자, 여기 한번 넣어볼까요? 는 하시고, and입니다. and, 발로 열고. 자, 우선 8월 데이터 처음 주소, 8월의 값이 F4키 두 번. 자, 그러면 달러 J4가 되죠? 작으냐, 미만. 자, 평균 과학에 위해서 에버리지 AVERAC입니다. 발로 열고. 평균 범위 8월 범위를 밑으로 다 잡아주면 되겠죠. 거기 J4부터 여러분들 J28인데 고정 야는 풀면 안 돼요. 갈로 닫, 콤마. 조건 2를 넣겠습니다. 9월 데이터 5는 F4키 두 번, 행고정 해제, 미만, 작다. 똑같습니다. 에버리지 AVERAG 다 치하래요. 갈로 열고. 9월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9월 범위를 여러분들 밑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럼 야도 고정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야는 풀면 안 돼요. 갈로 닫고. 요 가로는 여러분들 에버리지 가로가 닫힌 거고 엔드 함수 가로가 안 닫혔지 않습니까? 한 번 더 가로를 닫아주면 되죠. 그러면 식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것이 이렇게 들어가면 끝이죠. 여러분들 8월의 값이 8월 전체 평균값 보안값보다 작으냐? 9월 주식과 F사키 도면이다. 두 번. 9월의 평균 보안값보다 작으냐? 이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서식 넣을 건데 서식은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색 빨강 넣을 겁니다. 그러면 서식 버튼을 일단 눌려야겠죠? 서식. 그리고 글꼴 스타일은 여러분들 굵게 굵게 색깔은 여러분들 빨강 빨강 표준색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 색깔이죠. 자, 다 끝났습니다. 확인 마지막 확인. 그랬더만은 6행, 그 다음에 10행, 그 다음에 13행. 거기 제가 프린트물에 색깔을 흑백이다 보니까 행번호를 적어놨어요. 6행, 10행, 13행, 15행, 16행, 17행, 그 다음에 19행, 그 다음에 24, 25, 26. 이걸 안 봐도 제가 답안 옆에 또 넣어놨거든요, 결과. 요 왔다 갔다 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거죠. 자, 그런데 이제 넘기시면 두 번째 문제가 여러분들, 어떤 문제냐면 1급 함수가 나오거든요. 어려운 함수는 아니지만 1급 함수입니다. 자, 옆에, 고급 필트 조건부 서식 1호 가셔가지고요. 자, 문제 보면 여러분들, 행번호가 홀수인 조건 한 개밖에 없어요. 홀수에 대해서 글꼴 스타일은 굵게, 글꼴색은 여러분들 빨강, 배경색 도너라 돼 있죠? 노랑.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밑에 로우 함수하고 이조드 함수가 있습니다. 로우 함수는 이급 함수고요. 이조드 함수는 정보 함수인 정보 함수입니다. 이조드 함수. 자, 그 설명 좀 드리면 어 로우 함수는요. 여러분들 셀 주소를 찍었을 때 로우는 원래 행이거든요. 행. 그래서 셀 주소에 대한 행본을 구하는 함수고요. 주소를 안 넣고 인수 없이 그냥 열로 닫고 하면 현재 요 함수를 입력했던 그 셀 포인트 위치, 그 셀에 있는 행번호를 구합니다. 차이점 두 가지인데요. 제가 임의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아무 데나 가서 넌에서 로우를 했어요.
가로 열고 주소를 찍었습니다. 그럼 이 찍었던 주소의 행번호는 34행이죠. 34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인수를 없이 넣었어요. 열고 닫고. 그럼 요게 입력했던 주소의 셀폰 주소의 행번호는 35거든요. 35가 나오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는 is odd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is가 들어가면 정보 함수라거든요. 정보 함수의 특징이 뭐냐면요. 비교 연산자와 비교값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자체로 검사 끝나요. odd는 영어에서 홀수입니다. 홀수. 그럼 홀수, is는 원래 명령어가 이다라는 뜻입니다. 같다, 같다. 홀수와 같으냐? 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면 셀 주소만 찍으면 여기에 결과값이 있다면 어, 셀 주소 데이터가 홀수면 true고요. 그게 아니면 false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저 주소라고 제가 적어놨지만은 셀 주소를 넣을 수 있고 인수로 여러 개 쓸 수 있습니다. 함수를 대입해서 나온 결과값이 있겠죠. 결과값으로도 여러분들 검사를 하거든요. 함수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갈 거냐면요. 행번호를 구할 겁니다. 그 행번호가 홀수면 true가 됩니다. 음.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1, 2, 3을 치고 1, 2, 3 주소 안에 데이터가 들어있을 때 여러분들 is만 쳐도 여러분 정보함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시험에서 정보함수 is odd라고 여러분 요 밑에 있지 않습니까? 요 밑에 있죠, 그죠? is odd. 그럼 is odd 함수를 선택해서 주소를 찍어봤어. 그럼 야 홀수 맞지 않습니까? 땡기면 홀수, 짝수면 false, 홀수면 true 이렇게 나오는 함수거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나중에 요 안에 로우 함수를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식으로는 이렇게 넣으면 돼. is odd. 행본을 구하는 함수가 들어가죠. 어떤 함수? 로우. 로우 할 때 여러분들 인수 왜 없이 씁니까? 우리 범위 잡을 때 나중에 이렇게 잡을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범위 잡으면 스타트 주소만 먼저 인식합니다. 이게 보면 이름 상자에 비삼 인식하죠. 야부터 검사하게 돼 있어요. 음. 야는 여러분들 행고정 해제를 할 필요 없어. 지가 내려와서 검사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인수 없이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주소를 찍고 싶으면 여러분들 요 삼행 어떤 주소를 찍어도 똑같습니다. 왜? 행본을 구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주소 찍은 다음에 행고정 해제하셔야 되죠. 그죠? 이게 편하거든요. 쓰기에는. 자, 그럼 요것만 써주면 돼요.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B3부터 어디까지 여러분들 문제에서 제28이죠? B3부터 제28까지 잡을 겁니다. B3부터 제28까지 여러분들 잡으시고. 자,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 들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세규칙. 수식을 사용. 항상 요겁니다. 자, 수식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커서 두시고, 는. ISODD 이조드입니다. 가로 열고. 요 안에 행번호를 구해서 행번호가 홀수면 색깔 넣겠다. 그 말이거든요. 로우, ROW, 갈로 열고 닫고, 갈로 닫고. 자, 그럼 이하부터 행번호를 검사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렇게만 넣어주면 끝입니다. 수식은. 그리고 서식 버튼 늘려주시고요. 자, 우리 서식은 현재 굵게고요. 일단은 굵게. 그 다음에 글꼴 색은 여러분들 빨강이죠. 빨강. 빨간색 선택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배경색은 채우기 탭에 가 있죠. 채우기 탭가 이 배경 색깔이거든요. 근데 배경색에 여러분 여기 색상이 올리면 색상명이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처음부터 노랑은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색깔이거든요. 요 색깔.
근데 연한 녹색 이런 거 나오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름도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냥 색깔을 잘 모르겠다 싶으면요. 무늬색 잠시 자동 눌려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순서와 이 순서 같거든요. 이건 이름이 나와요. 이름. 그럼 잠시 올려볼까요? 클릭은 하지 말고. 여기 만약 연한 녹색을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위치적으로 총 5번째거든요. 야가 연한 녹색입니다. 연한 녹색.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보고 야를 탁 찍는 거죠. 지금은 노랑 우리 알고 있으니까 이걸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 이렇게 들어갈 거다. 그러죠. 그리고 확인 누르면 색깔이 쫙 들어가죠. 자, 보시면 홀수 있는 행만 들어가면 되죠. 그죠? 그러면 잘 돼요. 음. 자, 결과적으로 식으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만 넣어주면 돼요. 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내일 오시면 여러분들 이제 시트 보호 기능 들어갈 시트 보호.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